만약 경부고 속도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을까요? 상상조차 어렵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들과 촘촘히 연결된 물류망, 그리고 주말이면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풍경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자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거대한 길의 탄생 배경과 그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명암을 우리는 오늘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1960년대의 황량한 들판과 흙먼지 날리던 비포장 도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지금 시원하게 뻗은 아스팔트 위를 쉴 새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활기 넘치는 풍경을 비교해 보세요.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과연 무엇이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토와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까요? 경부고 속도로는 단순히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길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끈 영광의 증거이자 동시에 개발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와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품고 있는 논쟁의 중심이기도 하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길 뒤에 숨겨진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면서 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길은 과연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모든 것이 절박했던 196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으로 함께 떠나보시. 당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보릿고 개를 넘기기조차 힘든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농촌에서는 지게의 의지에 짐을 나르고 도시에서는 제대로 된 산업 기반조차 갖추지 못해 허덕이던 때였죠. 수출입 현장 역시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경제 자립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도로 사정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길은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거나 비가 오면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비포장 도로들이었죠. 물자를 실어 나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단 몇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하는 데만 꼬박 하루 이상이 걸리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항구로 운반하거나 지방의 특산물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난관이었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의 생존과 경제 발전을 위한 거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바로 한강의 기적을 현실로 만들 핵심 동력으로 경부고 속도로 건설을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는 낡은 지도 위에 굵은 선 하나를 그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단순히 길을 놓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근대화의 길로 이끌고 전 국토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여 효율적인 물류와 산업 발전을 꾀하려는 야심찬 구상이었던 겁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이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웬 고속도로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엄청난 돈을 길에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죠. 심지어 야당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적 낭비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길이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태평양으로 이끌 거대한 도치자 엔진이라는 점을 굳건히 역설했습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야만 산업화가 속도를 내고 물류 비용이 절감되며 전국 각지의 생산품이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던 것이죠. 그 시대의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자 했던 지도층의 야망,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려는 비장한 결단이 한데 어우러져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삭을 뜨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 생존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던 당시의 분위기는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을 향해 모두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 야심찬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상상 이상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계 최단기간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펼쳐진
피와 땀으로 얼룩진 건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세계 최단기간 건설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모든 인력과 자원을 집어삼키는 말 그대로 전 국가적인 총력전의 서막이었죠. 지도 위에 그어진 한 줄의 선이 현실의 길로 변모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야 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변변한 중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시절이었으니 상상 이상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거대한 산을 깎아내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는 작업은 현대적인 장비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인부들이 맨몸으로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돌을 날랐죠. 흙먼지 가득한 건설 현장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굉음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배약뼈 아래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혹한의 겨울에는 얼어붙은 땅과의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쉴 틈 없는 강행군 속에서 작업자들은 극한의 피로와 싸워야만 했죠. 마치 거대한 개미떼가 움직이는 것처럼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해야 했습니다. 특히 터널 공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굴 안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암석을 파내는 과정은 늘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낙반 사고와 메탄가스 폭발의 위험은 언제든 작업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희미한 등 불에 의지하며 빛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이들의 용기는 실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굴착 작업 중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고요. 고속도로 건설은 참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동반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만 보더라도 77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이 이 길 위에서 쓰러져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름 모를 들판이나 산비탈에 쓸쓸히 묻힌 그들의 묘비는 빠른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뼈아픈 희생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졌던 이들의 헌신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역사입니다. 그들의 땀과 피가 바로 이 길의 주춧돌이 되었으니까요. 또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살던 수많은 주민들은 졸지의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 이주를 단행했고 오랜 시간 뿌리 내렸던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든 집과 논밭을 뒤로 하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이들의 쓸쓸한 뒷모습은 개발 독재 시대의 아픈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들에게 고속도로는 꿈이 아니라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거대한 재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산과 강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를 수반했습니다. 울창했던 숲은 무자비하게 깎여나가고 맑게 흐르던 강줄기는 공사로 인해 탁해졌습니다. 자연의 훼손은 불가피한 대가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으니까요. 불도저식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속도전을 멈출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은 환경보전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부고 속도로는 단순히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위해 바쳐진 수많은 개인의 고통과 희생이 응축된 거대한 기억의 통로였던 것이죠. 완공 후 개통식에서 터져나온 환호성 뒤편에는 땀과 먼지로 얼룩진 채 말없이 서 있던 노동자들의 지친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 없이는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눈부신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광스러운 업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그림자를 응축하고 있는 경부고 속도로. 다음 시간에는 이 길이 가져온 혁명적인 변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문화적 파급 효과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부고 속도로는 단순히 물리적인 길을 닦은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거대한 혁명과도 같았으며
이 길은 우리 삶의 방식을 뿌리부터 흔들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니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물류의 혁신이었죠. 과거 며칠씩 걸리던 운송시간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단 몇 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마치 살아있는 혈관처럼 전국을 빠르게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항구로 다시 도시의 시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경제는 전에 없던 활력을 얻게 되었고, 신선한 농산물이 먼 지방에서 서울 식탁에 오르고 지방의 공산품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며 그야말로 상품의 흐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곧 생산성 향상과 물류 비용 절감으로 직결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서 한층 더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이러한 물류 혁명은 지역 경제에도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으로는 새로운 산업단지들이 마치 새싹처럼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와 함께 대구,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들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며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이 도시들에는 공장들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모여들었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는 여행과 관광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쉽고 빠르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유적지들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죠. 주말이면 가족 단위의 나들이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웠고, 휴게소는 만남과 추억이 쌓이는 활기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는 물론 관련 서비스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오직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가 가져온 빛이 강렬했던 만큼 그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또한 분명히 존재했죠. 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발전의 기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류의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 겁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거대한 벽이 되어 한쪽은 풍요를 누리고 다른 한쪽은 침체를 겪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죠.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이촌향도의 물결은 고속도로를 타고 더욱 거세졌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도시의 삶을 택하는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은 한편으로는 국가 발전의 동력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공동체의 해체와 도시 과밀화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부고 속도로는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족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고속도로를 이용해 고향을 찾았고, 이는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되어 주었죠. 자가용 보급이 늘어나면서 주말 레저 활동이 다양해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어묵이나 호두과자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여행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길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하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길은 우리에게 발전의 속도만큼 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외와 상실의 아픔을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경부고 속도로가 남긴 유산과 현재적 의미, 그리고 끝나지 않은 논쟁들을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